네, 안녕하세요. 오늘은요, 제가 대선 후보들 부동산 세금에 대한 공약들이 좀 나와서 간단하게 한번 설명해 보려고 해요. 아주 쉽게. 오늘은 이제 즐거운 금요일이기도 하고요. 예전에는 이제 자영업하기 전에는 금요일이면 약간 설렜죠? 토요일, 일요일 놀러 다니니까. 근데 자영업을 시작하니까 토요일도 이제 출근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별로 금요일이 즐겁진 않지만 이 영상을 보는 분들은 즐거운 금요일 좀 즐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윤석열, 이재명 두 명의 대선 후보가 지금 치열하게 이제 경쟁을 하고 있고, 결국은 이제 뭐 2030 세대의 지지를 누가 받느냐,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부동산이 또 중요해지고, 그래서 부동산 세금 관련해서 많은 공약을 쏟아내고 있는데요. 과거에 제가 기억할 때는 이제 뭐 경상도는 한나라당, 뭐 민주당은 뭐 전라도는 민주당, 이런 식으로 약간 지역별로 좀 구도가 나뉘는 느낌이었는데, 지금은 세대별로 2030이냐 5060이냐 또 뭐 6070이냐 이런 식으로 세대별로 나뉘는 것 같고, 결국은 세대별로 나뉜다는 게 제가 볼 때는 약간 부동산을 가진 자와 가지지 못한 자 사이에 어떤 그런 약간 좀 갈등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느 때보다 이제 2030이 좀 솔직히 좀 늘어났어요. 머릿수가 2030의 인구가 늘어났어요. 이제 저처럼 이제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이게 사회생활도 활발하게 하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의 어떤 지지를 얻으려고 부동산 이슈가 아주 중요하게 떠올랐는데, 부디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취업 공부만 좀 하지 마시고 꾸준히 부동산 공부를 해야 억울할 일이 없습니다. 저처럼 진짜 공부만 뭐 덮어놓고 부동산 관심도 안 갖고 있다가 세월이 막 흘러버리면 이게 진짜 큰일 나요. 막 진짜 너무 억울한 일이 생깁니다. 저는 이제 늦게라도 이제 부동산 쪽에 관심을 갖고 열심히 공부를 해가지고 사실 저는 부동산 투자를 지금 상당히 좀 많이 하고 있고, 어느 정도 좀 소개 성과도 어느 정도 달성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되게 하늘에 좀 감사하고 있습니다. 부동산에 대해서 늦게나마 공부를 열심히 해서 제가 누구의 어떤 컨설팅도 없이 제가 열심히 부동산을 사서 그 부동산이 좀 어느 정도 수익률을 올리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저는 되게 감사하고, 그 부동산이 막 오르면 야 없는 사람들은 막 오르면 좀 약간 나쁘게 얘기도 하고 막 좀 그러는데, 그러셔도 사실 부동산 올라가고 그걸로 돈을 버는 게 좋은 거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좋지는 않지만 어쨌든 내가 그 부동산을 사지 않았으면 누군가는 샀고 그 사람은 어차피 또 올랐거든요. 그래서 좀 뭐 좋은 거라고 보긴 어렵지만 그래도 여러분도 그걸 등한시할 필요는 없으세요. 반드시 열심히 공부를 해서 어쨌든 법이 허용하는 범위라면 여러분들도 그걸 해서 수익을 올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게 맞거든요. 그래 억울한 일이 없고, 여기서 말하는 억울한 일이라는 건 뭐겠어요? 여러분, 부동산에 대해서 관심을 안 가지면요, 여러분보다 훨씬 더 열심히 살지 않았던 사람들이 시간이 지나고 나서 어느 날 보니까 여러분보다 훨씬 더 많은 부를 축적하고, 여러분들은 그 사람한테 월세를 내면서 그 사람은 여러분들이 낸 월세로 편하게 살고 있는 그런 일을 말해요. 그런 일이 발생해서는 좀 억울하시겠죠? 그래서 제 생각에는 부동산 공부를 꾸준히 해라. 취업 공부도 하고 뭐 공무원 공부도 하면서도 부동산 공부를 함께 하시기를 저는 간절히 여러분께 부탁을 드립니다. 아주 알기 쉽게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결국 이건데요. 이거 이제 오늘 신문 보면서 또 오는데 이런 걸 이렇게 딱 있더라고요. 이렇게 신문 기사에 났길래 보면, 결국은 윤석열은 다주택자들을 봐주겠다는 거예요. 다주택도 조금 많이 봐준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다주택도 조금 봐주겠다. 이재명은 다주택자는 세게 세금 매기겠다. 핵심은 다주택에 대한 시각이 윤석열과 이재명이 가장 많이 달라져요. 먼저 윤석열은 보면 다주택자 중과세율 적용 2년간 배제, 양도세에서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양도세가 뭐예요? 팔 때 내는 세금이죠. 윤석열은 2년 동안 1주택자로 세금을 매기겠다. 자꾸 공급이 없다고 하니까 다주택자들 너네들 빨리 팔아. 너네들 안 팔고 자꾸 자식한테 증여하고 막 상속하고 이러면 아파트가 공급이 없어가지고 너네들이 팔아야 공급인데 안 파니까 죽겠어. 제발 좀 팔아. 저 양도세 무서워서 못 팔겠는데요. 양도세 깎아줄게. 1주택자인 것처럼만 세금 내게 해줄게. 얼만큼 깎아줄 거야? 2년 동안 깎아줄게. 야, 걱정하지 마. 2년 동안 깎아줄 테니까 제발 좀 팔아.
너네가 1주택자면은 만약에 세금 100만 원 낸다고 치면 2주택자지. 그럼 200만 원 내야 되는데 그냥 1주택자인 것처럼 100만 원만 내. 2년 동안 팔아, 빨리 팔아. 이재명은 뭐라고 그래요? 433 이렇게 돼 있는데, 야, 너네들 4개월 내에 팔아. 그러면 1주택자인 것처럼만 100만 원만 내게 해줄게. 4개월 내에 빨리 팔아. 만약에 7개월 내에 팔면, 여기 이후 3개월 7개월 내에 팔면 50만 원밖에 안 깎아줄 거야. 그래도 안 팔아? 만약 10개월 내에 팔아? 그러면 25% 25만 원밖에 안 빼줄 거야. 다시 말해서 양도세 중과되는 거 100만 원 다 절감 받으려면 4개월 내에 팔아. 이재명하고 윤석열하고 차이가 뭐예요? 윤석열은 2년 동안 100만 원 다 깎아주겠다는 거고, 이재명은 4개월은 100만 원 다 깎아줘. 그 다음 3개월, 다시 말해 7개월은 50만 원 깎아줘. 그 다음 3개월, 다시 말해 10개월은 25만 원만 깎아줘. 약간 압박을 좀 하겠다. 하지만 둘 다 깎아준다는 건 맞아요. 그럼 이게 나랑 뭔 상관이에요? 상관이 있죠. 여러분, 이 깎아줄 때 사셔야 되는 거예요. 깎아줄 때 돈 있으면 사세요. 돈 없는 분들은 할 수 없어요. 돈 없는데 막 돈을 벌어줄 수도 없는 거고, 막 1,000만 원 모았는데요. 답이 없어요. 1,000만 원 모아서 투자를 뭘 하면 좋겠어요? 라고, 1,000만 원 있는 사람들 이렇게 투자하세요. 라고 막 썸네일에다가 멋있게 쓰면 막 조회수 올라가는 거 아는데, 제가 도움 드리고 싶은 사람들이 있다면, 돈이 있는데도 살지 말지 고민하는 사람들한테는 제가 도움 드릴 수 있어요. 사라고. 근데 돈이 없어. 1,000만 원밖에 없어. 그런 분들한테는 제가 도움이 안 될 거예요. 영상 보셔도. 1,000만 원 가지고 살 수 있는 게 없어서 그래요. 혹시라도 제가 더 실력이 쌓여서 1,000만 원 가지고도 이거 정말 1,000만 원 가지고도 사면 올라요 라는 거 있으면 제가 그때 말씀드릴게요. 지금은 모르겠어요. 제 영상이 도움되는 사람들은 돈이 그래도 있는데 떨어질까봐 못 사는 사람들, 잘 모르겠어서 못 사는 사람들 사라는 거예요. 언제? 이재명이 그러잖아요. 3월 9일날 대통령 되면 4개월이면은 7월 9일날까지는 한 푼도 안 받겠다고. 윤석열이 그러잖아요. 3월 9일부터 21년, 22년 3월 9일이니까 23년, 24년 3월 9일까지 다주택자들이 한 푼도 세금 중과분은 한 푼도 안 내고 팔게 해주겠다고. 그러면 가격 떨어진다고요. 어느 정도 떨어져요. 그때 사시라니까요. 오케이, 됐죠. 종부세 보세요. 핵심이 뭐예요? 윤석열은 1가구 1주택자는 종부세 깎아준다고 말해요. 반대 말하면 다주택자는 윤석열도 종부세 안 깎아주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재명은 뭐라고 그래요? 1가구 1주택자도 종부세를 안 깎아주겠대요. 지금처럼 가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보유세 늘리겠다는 거죠. 근데 공시가격은 전면 재검토한다네요. 재검토해가지고 늘리겠다는 건지 싸게 하겠다는 건지는 말 없어요. 여기 보면 공시가격 2020년 수준 환원한다고. 얘는 싸게 한다고 하죠. 근데 이재명은 뭐예요? 검토만 한대. 검토라는 게 싸게 해주겠다는가 비싸게 해주겠다는 거 얘기가 없어요. 안 깎아준다고 봐야 돼요. 애매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뭐 부분 개선이라고 하는데, 뭐 상속주택은 뭐 정리기간은 1주택자 간주, 이건 당연한 거예요. 이게 뭐냐면 아버지가 갑자기 돌아가셔서 상속주택 받았는데 받는 순간 2주택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종부세 세게 때리려고 하니까 너무 억울하잖아요. 아버지 뭐 갑자기 돌아가셨는데 나 빨리 팔고 싶은데. 그러면 이러는 거지. 이재명이, 야, 너 팔 거지? 아버지 돌아가셔서 팔 거잖아. 2주택 생각 없잖아. 근데 아버지 돌아가셔서 지금 부동산에 내놨는데 아버지 부동산 지금 안 팔리고 있는 거잖아. 그 기간 동안에는 내가 1주택으로 해줄게,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당연한 거고, 이재명은 종부세 안 깎아주겠다. 윤석열은 1가구 1주택은 깎아주겠는데 2주택은 깎아주는 말 없다. 안 깎아줄 것 같다. 그거예요. 취득세 볼까요? 딴 거 보실 필요는 없고요. 이것만 보면 돼요. 현행 1주택자 1에서 3% 취득세율 단일화. 말이 좋아. 단일화. 뭔 얘기예요? 1주택자 세율을 단일화 한다는 거는 다주택자도 1주택 세율로 매기겠다는 거예요. 단일화 한다잖아요. 지금은 2주택은 8%, 3주택은 12%잖아요. 깎아주겠다. 다주택자 두 채 사든 세 채 사든 그냥 1%에서 3%만 매기겠다. 그러니까 다주택을 사라. 살 거면 사라. 다만 종부세는 안 깎아주겠다. 약간 깎아주겠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볼 수 있는데, 이제 뭐 이재명은 뭐 토지이익 배당제 신설하겠다는데 이거는 종부세 올리겠다는 거예요. 보유세 늘리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재명은 보유세 안 깎아준다라고 봐야 돼요. 그럼 이재명은 결국은
양도세만 일시적으로 깎아줘갖고 매물 늘려서 이제 젊은 층들이 물건 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 그 얘기란 얘기죠. 그러니까 잘 따져보면은요, 이재명하고 우리 그 윤석열하고 가장 큰 차이점은 다주택자를 그러니까 다주택자에 대해서 세금 걷겠다는 건 둘 다 똑같아요. 둘 다 똑같지만 결국 핵심적인 거는 보면은 종부세를 1가구 1주택자는 윤석열은 깎아주겠다. 그러니까 강남에 있는 어르신들 종부세를 깎아주겠다는 얘기를 윤석열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분들이 윤석열을 지지하고 있잖아요. 결국은 따지고 보면. 그리고 강남에 두 채 갖고 있는 어르신들 종부세도 깎아드리고 양도세도 2년간 배제해드리겠다. 파시라. 근데 너무 이렇게 막 이재명처럼 쪼면은 막 물건이 쏠려갖고 금매로 팔아야 되니까 너무 많이 떨어지니까 2년 동안 시간 넉넉하게 드릴 테니까 그래도 어느 정도 받을 거 받고 팔라. 이 얘기예요. 이재명은 그냥 이제 좀 잽싸게 팔아가지고 좀 싸게 팔아가지고 좀 젊은 층들이 빨리빨리 좀 줍줍할 수, 줍줍까지는 아니어도 좀 싸게 받을 수 있게끔 막 4개월, 3개월 이런 식으로 막 쪼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다주택 되면 죽는 거죠. 이제 종부세로 죽는 거죠. 그런 얘기인데, 그럼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될 거는 자기 각자 이해관계에 맞게 하시면 돼요. 그 강남에 두 채 있는 어르신들은 볼 것도 없어요. 윤석열 뽑아야죠. 당연히 윤석열 뽑아야죠. 내 거 지금 양도세도 많이 두드려 맞지 않게 팔 수 있게 해주는데 그렇다고 2년 동안 시간 넉넉하게 주니까 싸게도 안 팔아도 되고 얼마나 좋아요. 좀 천천히 팔고 제값 받고 팔고 양도세 아끼고 또 1주택자면 나는 종부세율도 깎아주고 다주택자야. 그러면은 이때 팔면 되잖아요. 이때 팔면은 다주택자 두드려 맞을 일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강남에 두 채 있는 어르신들은 당연히 윤석열 뽑아야 되는 거고 난 한 채도 없어. 빨리 사야 돼. 그러면 다주택자들이 막 쫄아가지고 막 금매로 던져야 되잖아. 막 4개월 내에 막 너희 빨리 팔아 안 팔아 막 안 깎아줘 이러니까 이때 빨리 한 개 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는 이재명 뽑는 거죠. 근데 뭐 겁나진 않아. 뭐 1가구 2주택자? 뭐 2주택자? 나는 지금 무주택인데 1주택도 없는데 뭐 2주택자 종부세 걱정하고 앉아있어. 내가. 아유 나 그럴 일도 없어. 이런 사람 괜찮아. 이런 거 나는 관계도 없어. 그리고 뭐 종부세? 1주택자 종부세 얘도 깎아준다는 말 없는데요. 아 종부세 내려면 얼마예요? 12억으로 올라갔잖아요. 종부세. 그쵸? 종부세 12억이죠. 지금 12억 됐어요. 아 갑자기 헷갈리네요. 말씀드리려다 보니까 6억 12억 됐지. 종부세가 공제금액 12억으로 올랐거든요. 아 내 거 뭐 지금 사갔죠. 12억도 되지도 않는데 나 종부세 걱정할 일 없고 부부로 합산으로 나눌 거야. 또 공동명의로 하면 괜찮아. 나 상관없어. 빨리빨리 이때 나 먹어야겠어.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당연히 이재명 뽑아야죠. 여기 답이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재명 지지하는 사람과 윤석열 지지하는 사람들은 뭐 이념에 따라서 지지하고 하는 사람들은 그분들도 존중받아야죠. 이념에 따라서 지지하시는 분들 지지하시고 실리적인 것만 지지하겠다 그러면은 내가 누구를 지지해야 되는지는 명확한 거예요. 아마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네, 그럼 이상으로 알기 쉽게 설명드렸는데 도움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정말 좋겠고요. 네, 이상으로 성우캡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